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속 명품 배우를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극장입니다. 여기 용감하고 지혜로운 한 소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자임을 숨기고 잔인무도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돼 역경과 고난에 맞서 위대한 전사로 거듭나는 이야기, 영화 뮬란의 주인공인데요. 중국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뮬란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활약을 그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여 오는 9월 10일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신작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죠. 극중 영화 개봉 소식과 더불어 천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뮬란 주인공에 낙정된 중국의 톱스타 여배우가 화제의 인물에 올랐는데요. 뛰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며 무용을 배운 탓에 액션 연기에도 능하다는 다재다능한 배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크리스탈 리우, 유역비입니다. 우유빛깔 피부에 청순한 외모로 예쁘다는 말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이 더 어울리며 남다른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중국의 대표 미녀 배우 유역비입니다. 먼저 유역비의 성장 배경, birth 스토리입니다. 유역비는 1987년 외교관이었던 아버지와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문예단체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 체조를 하였으며 베이징 영화학원에서 연기를 배웠는데요. 이 경험은 유역비가 배우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던 중 유역비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할 일이 생기는데요.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유역비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뉴욕에 정착한 그녀는 뉴욕 공립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으로 귀화하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청순가련한 미모에 새침한 외모로 깜찍하면서도 귀여웠던 그녀는 8살에 어린이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모태 미녀임을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3대 중 자신이 제일 못생겼다며 외할머니가 가장 예쁘고 그리고 엄마가 나보다 예쁘다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집 유전자 진짜 보통 아니네요. 필모그래피. 유역비는 16세 때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으로 귀국한 뒤 2002년 TV 드라마 근분세거로 데뷔했으며 2008년 호비드 킹덤을 통해 헐리우드에 진출, 이후 천녀유혼 리메이크, 초한지 천하대전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였습니다. 영화 초한지 천하대전에서 유역비는 우희 역을 맡아 항우와의 안타깝고 애틋한 사랑을 선보였는데요. 영화 초한지는 진시황 이후 최고의 패자로 올라선 항우와 또 다른 영웅 유방과의 대결을 담은 시대극으로 극중 비파를 잘 타는 절세미인 우희 역에 유역비가 캐스팅되어 항우와의 절절한 로맨스를 약 26분 정도 풀어냈죠. 사실 중국의 유명한 경국 표왕별이가 바로 항우와 우희의 비극적인 죽음을 담고 있는 초한지를 바탕으로 한 경극 작품이라고 하는데 참 놀랍죠? 자, 그럼 브랜드 극장과 함께 항우와 우희가 만나는 장면 감상하시죠. 姑娘，虞姬，我们要迟到了，快走啊！走啊！哎，快点，快点！好久啊！停！官爷，班主，大胆，竟敢在大秦命官面前弹奏出局！大人，我楚国已亡，楚国移民已尽成秦民，那楚曲又岂又不是秦曲？官爷，好，你说你是秦民，我就要你把衣服脱掉。让这里所有人看清楚，你里面是秦是楚，还是心中只有楚？脱！脱！快点脱！脱呀！接着脱！脱！你
兄弟如何？照顾好你嫂子。 유혁빈은 이 영화를 통해 제24회 홍콩 소사이어티 오브 시네마토그래퍼스 어워즈에서 Most Charismatic Actress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2년 조조, 황제의 반란입니다. 주윤발, 타마키 히로시, 유혁비 주연으로 황우와 연인 제작사단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높아진 조조의 위상이 두려워진 한나라의 충신들이 조조를 암살하기 위해 암살단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유혁비는 여포와 초선 사이에서 태어난 영저 역을 맡아 조선의 환생이라는 탄성을 들으며 뛰어난 미모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삼국지에서 천하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교활하고 꾀가 많은 조조를 재해석해 그려냈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나라와 황제를 걱정하며 죽어가는 조조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쩌면 한나라의 충신이었음을 시사했죠. 실제로 조조는 역사적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중앙집권 체제를 견고화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시대의 간웅이라고 알고 있던 조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혁빈은 이 영화를 통해 제5회 마카오 인터내셔널 무비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액트리스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단하죠? 2015년입니다. 이 무렵 유혁비에게 스캔들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제3의 사랑에서 추후 역으로 배우 송승헌과 합을 맞추게 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죠. 한중 합작 영화로 관심을 받았던 이 영화는 가난한 변호사와 재벌남의 사랑이라는 다소 클리셰가 관측되는 스토리가 예상됐는데요. 현실의 사랑과 이상적인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3의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혁빈은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제16회 Chinese Film Media Awards에서 Most Anticipated Actress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3년간 열애를 하며 연인으로 사랑을 쌓아온 그들은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아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며 아쉬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의 만남이란 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참 잘 어울렸는데 아쉽죠? 2015년 두 번째 작품으로 된 보다 치명적인 사랑에 관한 영화인데요. 중국, 프랑스 합작 영화로 세 남자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그린 로맨스 멜로 영화 야공장입니다. 극중 플로이스트 엘사 역으로 청순에서 파무파탈로 변신한 유혁비의 농도 짙은 키스씬과 배드신 연기는 물론이고 여명, 유혁, 여소군과의 멜로를 통해 한 여자와 세 남자라는 사각관계로 큰 기대를 받았죠. 이 영화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뛰어난 영상미를 그려냈는데 중국과 프랑스를 넘나들며 보여주는 영상미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영화의 호흡은 매우 빠르게 가져가 몰입도를 주었고 OST도 극의 분위기에 맞게 잘 그려냈죠. 다만 이 영화는 중간중간 전개를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멸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줄거리,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유혁빈은 이 영화를 통해 제13회 광저우 컬리지 스튜던트 필름 페스티벌에서 Most Popular Actress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이 두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오늘 브랜드 극장과 함께 유혁비 배우에 대해 끝까지 알아보자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7년작 삼생삼세 심리도화입니다. 이름 어렵다. 삼생삼세 심리도화는 웹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드라마, 책, 영화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작품으로 남주와 여주에 뿜어져 나오는 비주얼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었죠. 유혁비와 양양이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천족과 귀족, 신족과 인간, 거기에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등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영화의 메인 줄거리는 제목 그대로 세 번의 생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두 남녀의 안타까운 로맨스를 뼈대로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붙여 만든 영화입니다. 흐드러진 복사꽃 안에 잠에서 깨어난 청구 여제 백천. 也该出去走走了，走走呗，是吧？啊？东海水君之子满月。 동해 왕자의 탄생 축하연에 참석하게 되고 동해 눈부신 햇빛을 막아줄 눈가리개까지 착용하지만 정원에서 길을 잃고 마는데 不过你那扇子还挺好玩的。你才是挺好玩的，跟个糯米团子似的。 꼬마에게 길을 묻던 그때
何故欺负儿？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오해한 야화 태자. 그런데 娘亲，你真的跟画里一模一样。素素，是你吗？放肆！老身不是什么素素，也不是谁的娘亲，我跟你们没有半点关系。长得倒是与我有几分相似，不知道是个什么样的人。 놀라울 만큼 백천과 꼭 닮은 소소. 世界有他，有我，有这座房子，这棵桃树。 조금은 과하다 싶은 의상과 과도한 CG,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까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유혁빈 비주얼을 담기엔 충분한 영화였죠. 유혁빈은 이 영화를 통해 제9회 마카오 인터내셔널 무비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액트리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2020년입니다. 바로 영화 뮬란이 그 주인공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화 뮬란은 1998년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을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로 중국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중국 팥씨 가문의 외동딸 뮬란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활약을 그렸습니다. 당초 3월 27일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두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개봉을 미뤄오다 9월 10일 한국 개봉을 결정했으며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세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9월 4일부터 선보이고 있죠. 유혁빈의 캐스팅으로 디즈니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할리우드의 화이트워싱 논란에서 벗어났는데요. 화이트워싱이란 미국 영화산업 용어 중 하나로 백인이 아닌 캐릭터인데도 백색 인종 배우로 캐스팅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뮬란의 경우 북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시아인, 즉 눈이 찢어지고 살이 까무잡잡한 인물을 캐스팅할 거라는 지적이었죠. 요즘 같은 시기에 백인 우월주의라니. 이게 그렇게 쉽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 중 특히 리메이크된 영화에서 화이트워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원작의 일본인을 영화에선 러시아계 미국인 배우로 바꾼다거나 아시아계 주인공 역에 북유럽계 배우를 캐스팅해 캐릭터의 속성마저 바꿔버린 것이었죠. 논란을 의식했는지 디즈니는 뮬란 역에 적합한 배우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을 상대로 오디션을 진행했고 결국 중국계 미국인 여배우로 유혁비가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혁비가 할리우드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 미국 거주 덕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무용을 배워 액션씬에 능하며 실제로도 무협과 액션이 많은 필모그래피를 다져왔기에 뮬란 역에 캐스팅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극장에서 그녀의 무술과 연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선미 이연이 닮은 꼴로 국내에서는 청순한 이미지에 화려한 액션까지 소화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 미녀 배우 유혁비. 최근 자신이 올린 SNS의 한 게시물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그녀는 9월 뮬란 영화 개봉을 계기로 대륙의 경국지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여배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유혁비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브랜드 극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크린이나 TV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하며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배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브랜드 극장 구독하시고 편하게 시청하세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브랜드나 인물 등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주시고요. 브랜드 극장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